안녕하세요. 멋진아재입니다. 멋진아재 창업교실 이제 열하고도 한 번째입니다. 11번째. 제가 지난 시간까지는 인테리어 업체와의 계약을 꼼꼼히 따지라 했잖아요. 진짜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집기 하나, 에어컨 하나, TV 하나, 오디오 시스템 하나, 심지어는 식탁의 개수, 의자의 개수 이런 것까지도 진짜 꼼꼼하게 챙겨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내가 직접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를 정확히 따져야 됩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이런 메뉴판 하나도요, 인테리어 계약서를 할 때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안 들어가면 또 다른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게다가 늘 말씀드리지만 핵심적인 게 인테리어 총액의 한 10% 정도는 아마 더 할 수 있다. 그런 계약 조건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 다시 더 안 줘도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계약이 없으면 추가할 때마다 이건 돈 얼마 더 갑니다. 이건 돈 얼마 더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애초에 내가 계획한 그 인테리어 총 비용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이연령 비연령이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 하나씩 꼼꼼히 해야 된다는 거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공사입니다. 이제 계약이 다 끝났으니까. 공사도 똑같습니다. 계약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계약서대로 안 되면 계약서대로 왜 안 되는지 이런 것을 정확히 따져야 돼요. 그리고 공사를 하는 와중에 이게 됐다 저게 안 됐다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바닥 같은 경우, 바닥은 잘 긁히기가 쉽잖아요. 바닥이 지저분하면 가게 전체가 지저분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바닥은 타일로 해서 긁히지 않게끔, 상처가 나지 않게끔 그렇게 미리 공사를 확인까지 해야 됩니다. 의자 개수가 몇 개가 들어와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식탁은 어떻게 나아지는지, 이런 테이블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이런 의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꼼꼼히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 조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명은 몇 개가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야 돼요. 꼼꼼히. 중요합니다. 공조 시스템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특히 그 통신 시스템 같은 경우는요, 가끔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시스템은 인터넷은 어떻게 들어오고, 케이블 TV는 어떻게 들어오고, 전화선은 어떻게 들어오고, 포스로 통해서 연결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되고, 이런 것까지도 하나씩 진짜 최선을 다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주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방 밑에 바닥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주방의 가장 큰 핵심은요, 배수입니다. 배수가 잘 돼야지 주방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배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주방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배수가 잘 되게끔 처음에 공사할 때 아주 확실하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배수는 진짜 외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수도예요, 수도. 물이 이제 주방에는 계속 필요한데 물이 쓰기에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는지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사실 이거를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설계 도면에서 내가 주방에서 일한다고 생각하라고 가상 공간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 가상 공간 안에서 여기는 싱크대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여기는 수도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여기는 화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여기는 간택기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간택기가 이제 작은 화구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까지 시뮬레이션해서 머릿속에서 계속 공간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공간 창조가 사실은 주방을 더 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집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냉장고가 이렇게 큰 게 하나 들어가면 좋겠다. 여기는 아래니까 하구 밑이니까 여기는 작은 냉장고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싱크대 밑에는 공간을 비워둘 곳이 아니라 남들이 보면 지저분해 보일 수 있으니까 커튼을 친다든가 아니면 여닫이 문을 한다든가
저는 여닫이 문이 찬성이에요. 근데 주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문을 만들어 놓으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선반을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밑에 싱크대 밑도 마찬가지지만 위도 마찬가지. 위도 공간들이 왜 주방에 가면 이런 공간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 공간에도 무조건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주방은 언제 어느 때 어떤 물건이 어디에 놓일지 모릅니다. 때문에 수납 공간은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것도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도 사실은 그냥 내 혼자 시뮬레이션 해서는 도저히 안 나오고요. 다른 곳에 가서 주방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주방은 어떻게 올려놨는지, 심지어 국자 거리를 어떻게 만들지까지도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하고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고, 주방 공사를 할 때 그 모든 것을 하나씩 따져가야 돼요. 중요합니다. 통로도 마찬가지예요. 통로가 생기면 너무 큰 식당이라는 거 있잖아요.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공간을 너무 크게 이렇게 놔두면 낭비잖아요. 그 공간에 이제 쇼케이스 같은 경우 많이 집어넣잖아요. 뭐 술을 할 수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뭐 맥주를 할 수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물을 할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쇼케이스가 들어가니까 여기는 쇼케이스가 몇 개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여기는 뭐 반찬이 나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여기는 냉장고가 밑에 하나 들어가고 뭐 위에는 반찬 그릇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반찬은 몇 찬을 하겠다. 이런 것까지 머릿속에 넣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컨셉이거든요. 술도 마찬가지. 술 공간도 뭔가 창고가 적고 뭔가 공간이 적으면 술도 싸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들 같으면 이 층고가 있으니까 그 위에를 창고를 만들었거든요. 법적으로 1.2m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층고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설계를 먼저 하는 거죠. 이쪽은 식자재 들어가겠다. 이쪽은 부자재가 들어가겠다. 이쪽은 우리가 쓰는 생활용품들이 들어가겠다. 이런 기획까지도 다 해서 주방 위가 이제 창고로 만들었는데 이 부분이 혹시라도 무너지지 않을지, 안전한지 이런 것까지도 확인을 거듭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이는 거, 쌓인 물이잖아요. 밖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잘 보이는지, 또 내가 생각했던 그 색깔이 나오는지. 저희는 오미래 소유국밥은 이제 붉은색이잖아요. 붉은색이지만 좀 진한 붉은색이에요. 와인색에 가깝습니다. 그래, 와인색이라는 게 사실 밖에서 볼 때는 잘 눈에 띄잖아요. 실제 그 와인색을 실현해내는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무조건 그냥 해주세요 하면 그 색깔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거기에 얼추 맞게끔 그냥 해주는 거지 내가 원하는 색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야 되고요. 쌓인물은 어디에 붙이는 게 적당한 건지. 그래서 눈에 잘 띄어야 되잖아요. 오미래 소국밥 하면 눈에 탁 띄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 붙이는 게 적당한지도 내가 밖에서 실제로 보면서 해야 돼요. 배너도 마찬가지도 배너도 몇 개가 들어가야 되는지 여기에, 그리고 어떻게 세워 넣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가상으로 다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정면만 그럴 것이 아니라 후면도 마찬가지. 후면도 지저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디자인하되 거기도 마찬가지로 밴을 어떻게 세워야 되고 어떻게 이벤트를 해야 되는지까지 고민하고 결정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테리어는 계약도 중요하지만 확인도 중요합니다. 계약할 때는 반드시 10% 정도의 레인지를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돼도 돈을 더 지불하지 않는다 하는 계약을 반드시 넣어야 되고요. 또 하나하나 아주 치밀하게 오디오 시스템, 통신 시스템, 조명, 식탁, 바닥 아주 치밀하게 세세하게 계약한 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 이거를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인테리어 할 때는 내가 직접 현장에 있어야 되고요. 내가 굳이 안 하더라도 제일 좋은 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셀프 인테리어. 얼마나 좋아요. 돈도 적게 들고. 근데 사실 우리가 셀프 인테리어 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없잖아요.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해놔서는 분위기를 못 살리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저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장에서 의사결정을 그때 내려주면서 그들과 호흡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니까 명심을 하십시오. 아셨죠? 예, 오늘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